퇴직금 1억 날리고 62세 편의점 알바 뛰는 전직 은행원의 충격적 현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은퇴 준비라고 하면 막연히 나중에나 해야 할 일 혹은 은퇴 시기가 되면 그때 가서 생각해 볼 일로 치부하곤 하잖아요. 그런데 막상 은퇴를 코앞에 두게 되면 그때부터는 불안과 걱정이 한꺼번에 몰려옵니다. 정년은 예전보다 점점 빨라지고 있고 고령화 시대가 되면서 기대 수명은 늘어나니 일단 퇴직하면 무얼 해서 먹고 살까? 하는 고민이 점점 현실적으로 다가오죠. 오늘은 퇴직금 1억 날리고 62세 편의점 알바 뛰는 전직 은행원의 충격적 현실이라는 이야기를 서두에 꺼내보려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일어날 법하지 않은 혹은 에이 나한테 그런 일은 절대 없을 거야 라고 생각하기 쉬운 상황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실제로 많은 분들이 퇴직 후에 겪는 생계 문제는 생각보다 훨씬 더 가혹합니다. 내가 은행원이라든지 대기업 임원이었다든지 혹은 꽤 안정적인 공무원 생활을 해왔든지 간에 은퇴 뒤에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살아갈지는 전혀 다른 문제거든요. 이번 글에서는 세 가지 사례를 통해 생각보다 준비가 부족했던 은퇴자들이 어떤 어려움에 부딪히는지 그리고 우리는 어떤 점을 미리 대비해야 하는지를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편하게 하지만 솔직하게 말씀드릴 테니 가볍게 읽어주세요. 1. 전직 은행원 어씨 퇴직금 1억 거의 날리고 편의점 알바. 제가 아는 어씨는 60대 초반까지 은행에서 근무한 베테랑이었습니다. 은행에서 일했으니 돈 관리엔 훨씬 더 능통하지 않았을까? 보통 그렇게 생각하시죠? 근데 막상 본인의 퇴직금과 목돈을 안정성 높은 투자처라고 생각하고 부동산 및 펀드에 넣었다가 예상치 못한 시장 침체로 큰 손실을 봤다고 하더라고요. 당연히 노후 자금이라고 생각했던 퇴직금 1억 원가량도 절반 이상이 빠져나갔고 남은 목돈도 생활비랑 자녀 결혼 비용 등으로 조금씩 빠져나가면서 거의 0원 수준이 됐대요. 그렇다고 당장 집을 팔 수는 없으니 결국 새벽부터 저녁까지 편의점에서 알바를 하는 상황이 되어버렸죠.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내가 예전엔 그렇게 금융 지식을 갖고 살았는데 정작 내 노후에 대해서는 너무 안일하게 생각했구나라는 후회였다고 해요. 은행 지식이 곧 투자 실패와 무관하다는 걸 몸소 깨달으신 거죠. 무엇보다 요즘 물가도 오르고 자녀들 결혼 비용이나 명절에 챙길 돈 등 지출은 끊임없이 생기니 하루 8시간 넘게 서서 일해야만 용돈 정도는 마련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이 사례에서 배울 수 있는 건 퇴직 후의 투자에 대한 지나친 낙관은 위험하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설령 전문가라고 할지라도 혹은 그 분야에서 오래 일했다고 할지라도 막상 내 돈을 지키고 불리는 일은 또 다른 문제라는 사실이죠. 2. 치킨집 창업했다가 실패한 58세 전직 대기업 부장 B씨. 이건 좀 더 흔한 얘기일 수도 있어요. 대기업에서 꽤 높은 자리까지 올라간 B씨는 58세 무렵 명예퇴직을 선택했습니다. 직장 생활 30년 넘게 했으니 이제 내 사업 해볼 때가 됐다고 생각하신 거죠. 치킨집 프랜차이즈가 대박난 사례를 주변에서 많이 봐서 일단 창업부터 했답니다. 그런데 결과가 어떨까요? 월세, 인건비, 재료비, 홍보 비용 등등 매출보다 지출이 더 컸어요. B씨는 직장 다닐 때야 어떤 일을 해도 책임을 분담할 부서가 있고 회사를 배경으로 움직일 수 있지 않냐며 개인 사업은 모든 것을 혼자 감당해야 하는데 이게 이렇게 빡셀 줄 몰랐다고 토로하시더라고요. 퇴직 후에는 일단 매달 들어오는 월급이 없으니 창업이든 뭐든 실패하면 바로 생계에 치명타가 됩니다. 한두 달만 적자가 나도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 닥치는데 여기서 길게 보면서 버티기도 쉽지 않고요. 결국 B씨는 퇴직금과 모아둔 돈 대부분을 쏟아붓고도 몇 달 못 버티고 문을 닫았습니다. 이후 1년간 실업자 신세로 지내다가 요즘은 온라인 쇼핑몰에서 소소하게 물건을 파는데 그것도 만만치 않다고 하시네요. 이 사례의 교훈은 은퇴 후의 첫 번째 사업은 반드시 안정성과 시장성 그리고 내 역량을 철저히 점검하고 나서 시작해야 한다는 겁니다. 섣불리 남들 다 하니까 나도 할 수 있겠지 하는 마음으로 큰 돈을 투자했다가는 돌이킬 수 없는 손해를 볼 수 있어요. 3. 공무원 퇴직 후 택시 몰던 65세 C씨의 고충. C씨는 65세까지 공무원 생활을 무난히 마친 케이스예요.
한 번도 사업 실패 같은 경험 없이 월급이 늘 꼬박꼬박 들어오던 안정적인 삶을 사셨죠. 그러다 정년 이후에도 한창 일할 나이라고 생각되어 개인 택시를 인수해서 운행을 시작하신 거예요. 그런데 현실은 생각보다 녹록지 않았습니다. 가만히 앉아 있어도 승객이 알아서 찾아와 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택시 수요 자체가 줄고 대리운전이나 모빌리티 플랫폼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운행에도 기름값과 택시 할부금, 각종 세금 등을 제하면 수익이 거의 안 남더랍니다. 그러다 보니 하루 종일 스트레스에 시달리며 도로 위를 누비는데 몸만 더 상하니 허리 무릎 통증까지 따라오고요. 결국 CC는 차라리 다른 파트타임 알바를 할 걸 그랬다고 후회하시더라고요. 공무원으로서의 안정적인 삶이 영원하진 않고 또 우리 모두 나이가 들면 체력이 예전 같지 않잖아요. 택시 운전처럼 장시간 운전에 집중해야 하는 일은 체력 부담이 크고 경쟁도 심하다 보니 결코 장밋빛 직업이 아니라는 점을 깨닫게 됩니다. 은퇴 이후에도 계속 일할 수 있다는 건 좋은 태도지만 본인의 건강 상태와 시장 상황을 객관적으로 확인하고 진입해야 한다는 거죠. 은퇴 후 삶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이 세 가지 사례를 보고 어휴, 다 어렵구나. 그럼 난 어쩌지? 하고 막막해지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너무 겁먹을 필요는 없지만 반드시 미리 대비해야 한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재무 설계 퇴직금이나 목돈을 운용할 때는 전문가와 상의하되 절대로 한 군데에 몰빵하지 말아야 해요. 펀드, 주식, 부동산, 예적금 등 여러 옵션을 잘게 나눠서 분산 투자하고 적당한 안전 자산도 어느 정도 확보해 두시는 게 중요하죠. 현실적인 창업 계획 은퇴 후 창업은 관심 분야, 시장 가능성, 내 체력과 운영 능력 세 박자가 맞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남들이 잘 된다 해서 따라가기보다는 내가 정말 손과 발로 뛰어서 지켜낼 수 있는지 반드시 사전에 시장 조사를 해봐야 해요. 건강관리 아무리 돈을 벌어도 건강을 잃으면 다 소용없죠. 퇴직 후엔 업무 스트레스에서 해방되는 대신 나이가 들수록 오는 몸의 불편함이 커집니다. 특히 장시간 서서 일하거나 운전하는 일은 체력 관리를 잘해야 오래 버틸 수 있어요. 퇴직 전에 미리부터 조금씩 운동 습관 들여놓고 나에게 맞는 일자리를 알아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관계와 정보 수집 은퇴 전 직장 동료나 지인들과 네트워킹을 유지하는 게 좋아요. 우울감도 덜어낼 수 있고 새로운 일자리에 관한 정보나 함께할 파트너를 구할 수도 있습니다. 요즘은 인터넷 카페나 지역 커뮤니티 등을 통해 사람을 만나는 것도 한 방법이죠. 자존감과 멘탈 관리 퇴직 전에는 누구나 사회적 역할이 있었는데 그게 사라지면 나는 쓸모없다고 느끼게 되기 쉬워요. 그래서 작은 일이라도 목표를 가지고 성취감을 얻을 수 있는 무언가를 계속 해나가는 게 정말 중요하답니다. 사실 은퇴 준비라는 게 꼭 큰 돈을 모아두고 어디 투자해야 한다는 경제적 문제만을 의미하진 않아요. 내 건강, 가족, 주변 지인과의 관계, 내가 하고 싶은 일과 잘할 수 있는 일 사이의 균형, 그리고 나이가 들어서도 지속적으로 배워나갈 의지 등 정말 종합적인 고민이 필요한 게 은퇴 후 인생이죠. 위에 소개한 분들의 사례는 겉으론 돈 때문처럼 보이지만 실제론 인생 전반의 변화를 얼마나 준비했느냐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미리부터 조금이라도 늦기 전에 생각해보면 좋겠어요. 집값과 주식시장 등 외부 환경은 우리가 통제하기 힘든 요소가 많잖아요. 대신 내가 할 수 있는 일. 예를 들어 소소한 세컨드 잡에 필요한 스킬 쌓기, 창업 전 아이템 조사, 체력 관리, 인간관계 유지 등에는 지금부터라도 노력을 기울이면 좋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퇴직 전부터 파트타임 알바나 자원봉사 혹은 작은 취미 사업을 시도해보며 미리 은퇴 후 삶을 체험해보기도 하더라고요. 그 과정을 통해 자기 체력, 시간 배분, 업무 강도, 그리고 경제적 이득과 리스크를 미리 파악해두면 한결 마음이 편해집니다. 요즘 같은 시대엔 은퇴란 단어도 과거와는 달리 언제, 어떤 방식으로 찾아올지 알 수 없어요. 이미 50대 중후반이면 회사에서 명예퇴직을 제안하거나 몸이 아파서 어쩔 수 없이 직장 생활을 그만둬야 하는 경우가 흔해졌으니까요. 그렇기에 더더욱 나는 아직 멀었어라고 방심하기보다는 조금이라도 빨리 세컨드 라이프를 준비하는 편이 좋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당장 큰 돈을 마련하거나
완벽한 계획을 세우지 못하더라도 작은 습관이라도 꾸준히 쌓아가면 나중에 큰 도움이 되니까요. 그리고 혹시라도 나에게는 안 좋은 일이 안 생길 거야 라고 확신하고 계셨다면 오늘 사례들을 보고 한 번쯤 생각을 다시 해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여러분 모두 은퇴 이후의 삶이 막막하게만 느껴지더라도 길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미리 준비하고 작은 것부터 차근차근 시작하는 것. 그리고 혹여 실패하더라도 거기서 배운 경험을 재도전의 발판으로 삼으시면 좋겠습니다. 언젠가 모두가 퇴직 후가 전혀 두렵지 않다라고 말할 수 있는 날이 오길 바라면서 오늘 이야기는 여기에서 마무리할게요.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